자, 볼까요? 자, 일단 다시 여기 요소로 가셔서 도형을 잠깐만 선택해 보세요. 도형. 도형. 그러면 제일 위에 나오는 게 최근 사용인데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여기는 그게 없겠죠. 그 밑에 보시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죠. 기본 도형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냥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택한 객체들이 작업창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얘가 처음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여기 옆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한번 클릭. 그러면 선택에서 해제되죠? 다시 선택.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옵션이 여기가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공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객체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여기 툴에 대한 옵션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 객체에 대한 옵션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객체를 딱 선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기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눌러보세요.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조합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더하기 표시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많이 보던 친구죠. 그랬잖아요. 포토샵이 모든 디자인 툴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아주 전문적인 분한테 강의를 듣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를 옆으로 돌려놓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휴.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면 이게 이렇게 되네. saturation, lightness. 그러니까 얘가 옆에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같은 모습이에요. 색상, 그리고 보시면 처음과 끝이 색이 같은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고리 형태니까. 그 고리를 펼쳐놓은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동그랗게 된 걸 피자 자르는 것처럼 10조각으로 잘랐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래서 10색상환. 12조각으로 잘랐다. 12색상환.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몬셀의 10색상환, 12색상환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경상도 아저씨 스타일로 풀어서 제가 설명 다 해드릴 거라고. 근데 그 안에 다 녹아 있을 거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적혀 있죠? 이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디자인 툴을 다루는 친구들 중에서 이거 그냥 모르고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심지어 포토샵 자격증 딴 사람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자격증이 GTQ 시험에 보면 이게 색값이 나오거든요. 그거 그냥 따라서 입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총 6개예요. 6개. 6개인데 이게 두 개씩 읽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RGB 컬러 모드예요. RGB 컬러 모드. RGB 컬러 모드를 헥사 넘버로 표현한 걸 보시면 돼요. 앞에 두 개가 R, 가운데가 G, 끝에가 B. 그러니까 지금 이 색깔 파란색에 가깝죠? F 두 개. 0은 하나도 없는 거, F는 가득 찬 거. 그랬잖아요. RGB잖아요. B가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파란색 계열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저하고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끝에를 FF로 넣어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근데 앞에가 F가 들어간 게 있으면 그럼 좀 느낌이 틀려질 건데,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자, 보세요. 요거를 0000FF 이렇게 해보세요. 0000FF.
파란색 나오죠? 그렇죠. 왜?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파란색만 가득 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FF0000이면 무슨 색이겠어요? 빨간색이죠, 레드. RGB죠. 그러면 00FF00?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0부터 F까지 16진 F, 그 헥사 코드, 그걸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한글. 키보드에 한글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한글이 되고 있으면 글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색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눌렀죠? 여기서 여기 옆에 있죠, 이거.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있죠, 그라데이션. 미리 캔버스 쓰는 사람들 중에서 그라데이션까지 써본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얘네가 만들어준 컬러가 있고, 자, 우리는 배운 사람 더하기 눌러보세요. 보이시나요? 요거 밑에 거는 아까 우리 솔리드 컬러랑 같는데 위에 짝대기 감이 더 생겼죠? 이게 우리 슬라이드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을 했잖아요, 포토샵 할 때. 거기서 이게 좌측에 있는 컬러, 얘가 우측에 있는 컬러.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여기 보세요. 좌측이 이 색깔, 우측이 이 색깔. 그럼 만약에 내가 좌측에 있는 색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다른 색을 넣어보세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색상도 바꿔보세요. 되나요? 이제 그것도 이야기 해주려고.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얘를 슬라이드를 조금만 내리시면 방향 나오죠, 방향. 방향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그랬죠? 좀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자, 다시 우리는 솔리드 컬러로 갈게요. 그리고 아무 색이나 하나 선택. 그리고 X. 자, 그리고 다시 이 친구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색상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라고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뭐냐면 모서리 부분이 뾰족하잖아요. 요거를 라운드 렉탱글로 만들어주는 친구를 보시면. 예, 움직여 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외곽선 있죠, 외곽선. 요거는 우리가 굳이 포토샵으로 치면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 이제 설명이 제가 이렇게 들리니까 다 이해가 되죠? 네. 원래 제일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던 툴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만약에 한 과목만 제가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혹시 다른 툴 경험해본 거 없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웬만한 툴들은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고 그러면 했다라고 하면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쉽게 돼요. 옛날에 이거 이렇게 외곽선 있잖아요. 네. 이거 손 만들려고 이걸 찾다가 여러 손 만들고 아무리 뒤져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죠?
자, 얘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 선이 생겨나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테두리 선의 색깔. 그죠? 자, 그리고 선의 두께. 그리고 선의 종류. 이거를 진짜 못 찾아가지. 자, 그리고 다시 선은 다시 없애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그림자 나오죠? 드롭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의 드롭 섀도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눌러보세요. 자, 제일 먼저 그림자 색깔. 이렇게. 자, 그림자 방향. 이게 포토샵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안에 앵글이 앵글. 움직여보세요. 그림자의 방향.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드롭 섀도우 할 때 불투명도 있었죠? 오퍼시티. 그게 요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가 객체와 그림자 사이의 간격. 디스턴스. 자, 그리고 밑에 여기에 블러, 이게 흐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포토샵으로 치면 사이즈가 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델마다 요 느낌이 사이즈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프리미어나 에펙에서는 이게 블러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자를. 이 번짐 정도를. 그게 여기 흐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다시 체크해야지.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요소 크기 힘력. 넓이하고 높이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드는 이렇게 수치를 넣어서 정확하게 크기를 지정하고 싶을 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 얘가 웹상에서 브라우저로 구동이 되잖아요. 한 번씩 버벅거리거나 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글자를 막 입력하는데 한글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글 변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껐다가 다시 켜시면 돼요. 이게 아니 진짜 제가 여러분들 심에 스트레스 다 받아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브라우저로 이 구동이 되다 보니까 접속자 수가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자체에 어떤 트러블, 인터넷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긴 무료를 써서 그래요. 너무 많이. 너무 괴롭혀서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껐다가 켜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자, 요게 요소예요, 요소. 자, 다시 얘는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지울 수가 있는데 지우기 전에 자, 얘 선택했죠? 요 위에를 보세요. 불투명도라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정렬이라고 있죠, 정렬. 자, 요거는 뭐냐 하면 객체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여기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렬을 잡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왼쪽 눌러보세요. 가운데 눌러보세요. 오른쪽 눌러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다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지금 또 복사돼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라고요. 자, 그리고 얘 두 개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정렬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왼쪽 눌러보세요. 개체가 두 개 이상이 되면 그 개체를 기준으로 정렬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면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기준으로. 자, 그리고 그 옆에 순서라는 친구 있죠, 순서. 자, 이 순서는 뭐냐면 레이어 위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부러 얘를 다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말고
Alt 누르고 당겨도 복사가 돼요. 그리고 복사한 친구는 다른 색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도형이 위에 와 있죠? 그죠? 네, 제 기준으로. 자, 요거를 이 친구 선택하시고 순서 가보세요, 순서. 그리고 뒤로 누르면 레이어 위치가 바뀌죠. 그러면 그냥 뒤로랑 맨 뒤로는 어떻게 틀리냐? 두 개 있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세 개를 만드신 다음에 이 친구는 또 다른 색으로 넣어 볼게요. 이 상태예요. 얘를 선택하고 뒤로 하면 한 칸만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맨 뒤로 하면 제일 뒤로 가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레이어 위치를 한 칸만 아래 위로 갈 거냐? 아니면 제일 뒤로, 제일 위로. 그게 맨 뒤로, 맨 앞으로. 자, 그리고 얘네들 다시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별 모양을 일부러 하나 갖고 와볼게요. 별 모양. 자,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선택하면 테두리에 바운딩 박스 생기죠? 크기 조절. 자,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게 회전. 이렇게. 자,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반전이죠, 반전. 좌우 반전. 상하 반전. 그리고 필요 없으면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키보드 딜리트.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도형은 웬만하면 다 돼요. 그래서 요소는 방금 했던 거 방법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대신에 요소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좀 이따 컨텐츠 만들면서 우리가 또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글자, 텍스트. 텍스트. 자, 텍스트 들어가면 뭐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텍스트 추가. 제목 텍스트 추가. 클릭. 그러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걸로 제목도 넣고 본문도 넣고 다 하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이니셜 하나 넣어 볼게요. 입력하고 나면 빈 공간 클릭, 선택 해제, 다시 클릭, 선택. 자, 우선 글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가에 테두리 바운딩 박스 있죠? 이 바운딩 박스가 보시면 좌우로 움직이면 글박스의 크기만 이렇게 늘어나요. 글박스의 크기만. 그런데 모서리를 잡고 당기면 글자의 크기가 커져요.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좌우를 당겨서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넓혀 넣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제일 먼저 글꼴 눌러보세요. 이게 폰트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왕관이 없는 친구들이 무료고 왕관이 있는 친구들이 유료인데 무료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웬만한 글꼴은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는 글꼴이 있다 그러면 여기 키워드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연습으로 여기 어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때? 제가 컨텐츠 만들 때 잘 쓰는 서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 어때 잘난 채 나오죠.
클릭. 선생님, 여기 제 키보드는 근데 한글이 한영어를 눌러도 아까 제가 그랬죠. 브라우저 자체에 올리거나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그런데 만약에 나갔다 들어오는 게 귀찮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다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메모장을 연 다음에 거기서 글자를 적고 복붙해서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체를 여기서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체. 이렇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 글자의 크기. 글자 크기. 이렇게. 그죠? 글자가 안 입힌다고요? 네. 이럴 때는 다시 클릭하고. 이게 왜, 엉뚱이 들어갔어요. 입력해보세요. 글자. 네. 밑에 있네. 클릭. 네. 네. 이게 무슨 수채예요? 수채 예쁜데요. 클릭해보세요. 아, 별처럼.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볼드체. 글자를 두껍게 표현해주는 볼드. 그리고 글자의 기울기를 만들어주는 이탈릭체.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언더바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거의 잘 안 써요. 그리고 요거는 뭐 취소선이라든지 글자 서식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뭐 입다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요거 글자 정렬. 자, 이 글자 정렬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일부러 글박스를 옆으로 벌리라고 한 게 글박스를 기준으로 글자를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예요. 자, 기본이 좌측 정렬로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정렬을 하면, 우측 정렬을 하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양쪽 정렬은 한 줄일 때는 표가 안 나고 이렇게 약간 단락이 만들어지면 그때 표가 나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일단 좌측 정렬로 다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 때 약간 자막 같은 거 있죠, 자막. 자막 같은 거 만들 때는 서체를 여기 가운데 정렬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뭐가 있느냐 하면, 말 자막은 말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작게 할 때도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자막을 화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딱 맞춰 놨어요. 말을 많이 할 때를 기준으로 맞춰 놨는데, 말을 작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좌측 정렬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얘가 위치가 옮겨가 버려요. 또 많아지면은 이렇게 길어져 버려요. 근데 가운데 정렬로 맞춰지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글자의 양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컨텐츠 만들 때 말 자막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운데 정렬로 쓰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다시 좌측 정렬로 맞춰 놓을게요. 요거는 시작 부분에 맞춤, 뭐 이런 건데 요거는 큰 차이를 제가 해보니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기본값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그냥 두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옆에 있는 글자 조정 요것도 좀 쓰이는 친구예요. 눌러보세요. 자간이랑 행간. 자간은 글자 사이의 간격. 레트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행간은 이게 한 줄일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보세요. 두 줄이에요. 자, 행간 조절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줄 간격. 줄 간격. 자, 그리고 밑에 장평이라고 있죠, 장평. 이거는 뭐냐 하면
폰트 자체가 갖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 있죠. 이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 그게 장평이 100보다 커지면 뚱뚱해지는 거, 100보다 작아지면 빼빼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장평. 자, 근데 요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장평은 안 건드리는 걸 권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폰트 디자이너들이 이 폰트를 디자인할 때는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갖고 디자인을 했는데 장평이 임의로 변경이 되려면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의미가 상쇄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안 건드리는 걸 권유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글머리기요. 요거 아시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글자 색이에요, 글자 색. 글자 색깔. 이렇게. 자, 그리고 배경, 글자 배경색. 그리고 여기에 없음, none. 그 다음에 특수문자인데 이거는 뭐 패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테두리 선, 그림자. 자,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딱히 뭐 저는 뭐 있다는 정도만 그냥. 자, 그 다음에 세로 쓰기는 우리가 원래 기본이 가로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로 쓰기를 체크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생님, 그 에티가 되겠어요. 뭐라고요? 네. 아까 그, 자막이 길고 짧고 좋아하는 네. 미리 캔버스에서 이거는 자막이 딱 바뀌는 형태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박혀있는 형태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 글자 정렬 자체를 제가 설명드리는 관점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자, 지금은 글자가 세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운데 정렬로 딱 맞춰 놨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이 많아져서 디투마 그대로잖아요. 가운데에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좌측 정렬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맞춰 놨어요. 이렇게. 근데 글자의 양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치우쳐 버리잖아요. 근데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 놓으면 글자 양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정한 그 자리에서 계속 글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는 근데 지금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새로 쓰기를 하니까 한글은 제대로 나오는데 영어는 눕죠. 눕어서 나오는 네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이 프로그램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근데 그 포토샵에는 이거 이제 눕히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하면 글자는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나오는 게 사진. 사진인데 이 사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진이 아니고 미리 캔버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사진.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나오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 여름 해볼까요? 여름.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름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로 이렇게 이미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 사진을 이렇게 불러오고 나면 사진을 이렇게 선택하죠. 선택하면 여기에 보시면 불투명도, 그 다음에 정렬, 순서, 완전,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는 거예요, 자르기. 사진의 특정 부분을 내가 자르고 싶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은 스티머 어떤 크롭하고 같은. 거 자, 그리고 사진 초기화 시키면 원래대로. 그리고 배경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배경으로 들어간 친구는 다시 우클릭해서 사진 배경 빼내기. 되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리시면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약간 필터 같은 거예요. 필터. 그래서 색상 보정 같은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색상 채우기를 누르면 그냥 이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그냥 색으로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 마스크라는 거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 마스크. 여기에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레이어 마스크를 경험해보고 오지는 못했어요. 레이어 마스크 같은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일부러 제가 크기를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클릭하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을 내가 자연스럽게 날릴 때 사용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곽선, 그림자, 요소 크기,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리고 딜리트. 그래서 여기서 사진은 얘네 미니 캔버스가 갖고 있는 사진을 활용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업로드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눌러보셔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작업할 때 가져다 쓴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되고 여기 업로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지 아무것도 하나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불러줘 와요. 그리고 불러온 친구를 클릭.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일단 기본적인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요소, 텍스트, 사진, 업로드. 자, 쉬는 시간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요거 방금까지 했는 거 전체적으로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건드려도 보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작업하시는 동안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